초기 상태라고 보여지지만은 방송에 계속 나온 거를 유심히 보시면은 여러분도 느끼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마티즈 앞유리가 약간의 두 번의 타격이 있습니다. 전면을 보면은 깨져 있나요? 예, 아니 깨진 게 뭐냐면은 앞유리가 타격이 두 개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구조대가 갔어요. 근데 안에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유리를 깨서 안을 구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뒷자리에 있으면 앞유리를 깨요. 앞자리에 있으면 뒷유리를 깨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변사 현장이기 때문에 시신이나 그리고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2년 전에 다 파파에서 한 얘기인데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하자면 이건 앞으로 다른 매체에서 안 다룰 것 같아서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해킹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탈리아에서 산 거죠. 근데 이 회사 최대 주주가 미국 대사였어요. 굉장히 이상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주목했었는데 그 이후의 연관성은 몰라요. 하여튼 미국 대사예요. 제가 조사한 바에 하면. 주 이탈리아 미국 대사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주 이탈리아 미국 대사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예요. 뭔가 이 미국 첩보기관하고도 연결이 됐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냄새가 난다. 이것도 주목해서 볼 내용이다. 그 다음에 당시에 포탈의 네이버에서는 해킹팀을 치잖아요. 그럼 유령 해킹팀이 떴어요. 연관 검색어를 안 떴다고요. 네이버에서는 끝까지. 이 사건이 흐지부지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떴어야 되거든요. 해킹팀을 치면 국정원 해킹팀, 아이폰 해킹팀, 김원준 해킹팀. 이게 정상이거든요. 사람들 이러는 거 치고 있으니까. 당시에 파파이스 이걸 다뤘으니까 이런 검색어도 있었겠죠. 그래서 네이버 관련해서 우수한 얘기들 우리가 해왔지만 또 하나의 이거 누가 통제하는구만 하는 정황 중에 하나고 그냥 쳐보면 안 나옵니다. 당시. 실제 해본 거 캡처한 거고요. 당시 기준으로. 사건이 막 난리 났을 때. 또 다른 프로그램도 사용했어. 이것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감찰 프로그램으로 이건 뭐냐면 이때 사건이 어떻게 불거진 거냐면 해커들이 이 해킹팀 회사를 해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킹팀 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메일 서버니 뭐니 통째로 다 인터넷에 올려버렸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국정원 팀을 만난 다음에 내부 메일로 논의됐던 내용을 쓴 거예요. 뭐냐면 우리 경쟁자들 제품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다. 그게 핀피셔, NSO 그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핀피셔라는 회사의 제품도 해킹을 당했어요. 그 전해에. 그때 해킹해서 뿌려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느냐 통계치 또 자료를 뿌렸거든요. 그때 한국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 해킹 프로그램도 국내에서 쓰고 있다는 거지. 국정원이. 그리고 당시에 시티즌 랩이라고 민간에서 하는 그 랩이 있어요. 그 랩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사찰에 쓰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낸다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장비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요. 근데 이런 장비가 어디서 쓰이냐 쭉 해가지고 한국에서 쓰죠. 이 장비는 원래는 트래픽 관리용인데 이거를 사찰용으로 쓴대요. 근데 이때 동시에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해킹팀 프로그램만 이제 문제가 됐지만 실제 그 메일을 자세히 읽어보면 국정원은 다른 해킹 프로그램과 장비를 쓰고 있다는 내용들이 그 메일 속에도 나와요. 이게 거론이 안 돼서 다시 한번 거론해 줍니다. 뭐 한국에 쓰이고 있다. 그리고 나라텍이 이상하다. 그때 얘기했었는데 나라텍은 이 제품을 들여온 중개상입니다. 중개상인데 이것도 역시 그쪽 내부 메일 이 국정원과 미팅을 한 후에 주고받은 내부 메일이 일부 공개된 거예요. 보면 커미션을 보통 15% 20% 주는데 나나텍한테는 33%를 주라고 합의를 했다.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중개상이 마진폭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제품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국정원은 손해잖아. 근데 국정원하고 미팅했는데 이거를 용인했다는 거예요. 33%. 국정원한테 불리해지는 건데 왜 국정원이 중간상의 커미션을 챙겨줍니까? 높게? 그러니까 나나텍이 수상하다. 이거 실제 회사가 아니라 뭐랄까 프론트 회사, 예? 위장 회사 아니냐? 자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변부 이야기지만 딴 데서는 안 다루잖아요.
우리는 2년 전에 다뤄놨거든. 다시 리마인드 합니다. 자살. 이상한 좀 보죠. 신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고가 되게 이상해요. 신고 시간이 1차 10시 16분. 용인 동부서 파출소에 가서 집에서 5km 떨어져 있는 곳에 하죠. 임 과장은 보통 8시 이전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보통 7시 45분에서 50분경에 국정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감찰 중이었습니다. 근데 감찰을 받던 도중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8시 40분경에 임 과장은 국정원 제3차장 소속입니다. 국정원 제3차장이 8시 40분경에 국정원 부하한테 오더를 내립니다. 119로 신고하라고 해라. 이런 일이 있으면 112에 신고해야 돼요. 근데 여차저차 해서 어쨌든 임 과장 부인은 자기 집 아파트 정문에서 100m도 안 떨어진 눈으로 보여요. 바로 용인의 동부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지 않고 5km를 운전을 해서 동백 소방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전화도 아니에요. 방문 신고를 했어요. 동백파출소 소방대원들이 이거는 옆에 경찰 파출소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옆에 건물에 있는 경찰 파출소에 가서 경찰에도 신고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취소하고 막 그러지만. 취소를 하는데 자기가 남편이 갈 만한데 한번 가보려고요. 이렇게 하고 취소했어요. 다시 신고를 합니다. 취소를 했는데 접수가 안 된 것 같다. 접수가 안 된 것 같다고 다시 전화해서 다시 취소해달라고 전화를 해요. 여기서 이상한 점은 취소가 안 된지를 어떻게 알죠? 경찰 내부에서는 알 일을. 근데 취소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 5차 내용은 이렇습니다. 취소했는데 아직 경찰분은 접수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 112에 해달라고 해서요. 취소를 했는데 접수가 안 됐다는 건가요? 네, 그럼 취소하신다는 얘기죠? 네네, 취소해요. 이렇게. 11시 51분에 다시 신고를 하죠. 자, 근데 요때는 소방이 현장에 도착한 20분 후입니다. 이미 발견했어요, 이때는. 11시 27분 8분에 도착을 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소방은 발견한 상태에서 부인은 다시 112에 취소했다가 다시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신고한 녹취록 이제 풀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사실은 국정원이 신고하라고 했어요. 국정원에서 부부싸움에서 가출한 걸로 신고를 해라. 그러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라. 실종 사유 부부싸움으로 하고 위치 추적 요청해야 한다. 8시 반인가 10시 몇 분쯤에 국정원에서 소방서에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8시 40분에 3차장이 오다예요. 그게 119로 네. 신고하라고. 우리는 그때 이게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밝혀진 걸 보니 119로 신고하라고 한 겁니다. 나중에 파파이스 이후에 밝혀진 건데요. 그렇죠. 제가 그때는 이 몰랐어요. 의혹을 제기하니까 경찰은 어떻게 해명을 했었냐면 딸이 동백 소방파출소 근처에 미술학원이 있어서 데려다 주는 김에 신고한 거다. 이렇게 경찰은 해명했죠. 처음에 119라고 신고하라고 해서 119로 갔다가 119에서 아니 그런 거는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니까 그 옆에 있던 파출소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파출소에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취소하라고 했더니 파출소 신고하면 안 되지 라고 했겠죠. 아마도 국정원에서. 취소를 한 거예요 다시. 그런데 부인은 그걸 모르지만 국정원은 알 거 아니에요. 경찰이 지금 신고된 상태를 그거 빨리 취소해. 다시 전화해서 다시 신고한 거죠. 일은 그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찾고 나서 찾았어 이미 다. 소방서에서 출동해가지고 찾고 나서 경찰에 그때서야 신고하라고 다시 재신고를 한 거죠. 전후 사정이 맞아야 되니까 어쨌든 신고한 것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파파이스 할 때는. 소방은 11시 반에 도착했고 경찰은 12시 55분에 도착했는데 경찰이 늦장 출동을 한 이유를 제가 안행하면서 물었어요. 경찰청장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소방하고 8차례 통화를 했다. 거기 어디라고? 여기입니다. 여기 아닌데? 거기 말고요. 옆으로요. 이렇게 해서 8번을 통화하면서 혼선을 빚어서 늦어서 소방보다 1시간 25분 늦게 출동을 한 거예요. 12시 55분에 결국은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걸 발견하면 안 됐던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경찰이 발견하면은 변사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과학수사팀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학수사팀이 출동해서 현장을 확보하게 되면은 시신을 확보하게 됩니다. 폴리스 라인 치고. 네. 그러면은
그 상태가 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소방이 먼저 들어가면 소방은 기본적으로 그 구조, 구급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바로 실구가면 되는 거고 돌아가셨으면은 그 상태에서 스톱. 다음에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다음에 경찰한테 인계를 하는 상황. 왜냐하면 그거는 변사 사건이 되거나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엄격하게 이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경찰의 그 응급 그 콜 시스템은 이게 이제 떠 있습니다. 여기에 떠 있으면 이걸 모니터에.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딱 뜨면은 그 앞에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그 경찰관이 근무할 때도 있는데요. 의경이 근무할 때도 있어요. 의경이 근무하면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그 신참이거나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시스템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걸 전환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는 화면과 실제로 실행되는 게 시차가 생겨버리니까 국정원이 보고 있는데 그렇죠. 왜 아직도 써 있어 이거 실종자로. 근데 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지구대나 이런 데서는 가야 됩니다. 경찰이 오면 안 되는 거였어. 경찰이 와서 시체를 확보하고 시신을 국정원이 장악하기 전에 시신의 상태를 본다든가 타살의 의혹을 찾아내면 안 되잖아요. 차는 30분에 발견했는데 시신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27분 후에 해요. 후회합니다. 소방관은 구조대, 구급대 핵심은 생사 여부입니다. 차보다도 그렇죠. 사람을 먼저 그렇죠. 발견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 신고자가 돌아가셨습니까? 살아있습니까?를 가장 먼저 무전을 때리거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이분이 살아있거나 죽으니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파가 안 되고 미적 30분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막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7분 동안. 임 과장 부인이 취소했다가 재신고를 경찰이 하잖아요. 네. 그게 11시 57분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시신은 그때 이미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 따져보면 그렇죠. 그렇죠. 10시 30분에 발견해서 27분이면 10시 57분이잖아요. 네. 11시 근데 57분. 재신고가 재신고는 그로부터 51분. 51분이잖아요. 이때는 차량이 발견된 후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재신고 한 몇 분 후에 시신이 발견된 걸로 지금 된 거예요. 아, 그럼 이럴 수도 있겠네요. 차량 발견은 곧 시신 발견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취소한 상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됐다고 하기 전에 경찰 신고를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51분에 경찰 신고를 해놓고 몇 분 후에 발견한 걸로 기록한 거죠. 그렇죠. 말이 되냐 27분에 발견된 게 그랬더니 경찰 해명이 이랬습니다. 경기경찰청이 수색을 확대를 지시했다. 아니 수색 확대 지시할 게 뭐가 있어요? 마치 차량 달랑 있는데 그 안에 시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 수색하고 막 수색 확대 지시하고 하느라고 경황이 없어서 27분 후에 시신 발견한 경찰 거였다. 해명은 말하지 말자고요. 네. 말도 안 되니까 다. 말도 안 되니까. 저는 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뒷자리에서 앞자리로 옮겨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처음엔 예. 발견하고 뒷자리에서 앞자리로 옮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번개탄 자살을 할 때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번개탄을 뒤에 놓는 이유는요. 복사율이 강합니다. 번개탄이라는 데가. 여기 번개탄이 있고 내가 있으면 뜨겁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이제 당연히. 열이 확산되는 게 아니라 차라는 게 사실은 쇳덩어리거든요. 이게 툭 치고 나옵니다. 열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런 면 때문에 이게 뜨거워서 보통은 많이 보면은 뒷자리에다 튀어놓고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튀어놓고 뒤에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놓고 자살하지 않는다. 너무 예. 뜨거워서. 근데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뒤에 놨을 때는 번개탄을 어디 놔야 되면 앞에 놔야 되는데 번개탄을. 리포트는 번개탄이 뒤에 있거든요. 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뒷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번개탄으로 자살한 현장을 많이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번개탄을 뒤에 놓고 뒷좌석에 앉았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누군가 지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번개탄 자리를 옮길 수가 없죠. 이미 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앞자리로 옮겨 놓느라고 시간이 걸린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게 끝나기 직전에 이제 발견됐다고 기록하기 전에 부인한테 이제 신고하라고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경찰이 빨리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신고 시간이 취소되고 하는 거. 당시 무전이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이 있는데 중간에 거미줄 친다는 표현이 나와요. 거미줄 친다는 표현은 무전 끄고 다른 통신수단, 휴대폰이나 다른 걸로 얘기하자는 얘기거든요. 거미줄을 왜 쳤냐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의원님이 따졌어요. 아니, 무전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쳤냐. 그런데 휴대폰으로 하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 지역이다라고 다시 지적을 한 거죠. 11시 30분에 소방이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무전기로 거미줄을 친다고 얘기합니다. 거미줄을 친다는 얘기는 무전을 끄고 핸드폰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전 기록을 이제 뒤진 거죠. 의원님이. 내라고. 거미줄 몇 번에 나갑니다. 거미줄 나갈게요.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럼 자기들끼리도 그런 얘기해요. 전화기가 잘 안 터지는 지역이라고. 거미줄을 쳤다는 게 다른 어떤 통신수단을 사용했을 텐데 그건 모르겠어요. 뭔지는. 그렇지만 휴대폰은 아니었다. 국회에 나와서 네. 자기들이 핸드폰을 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지 않는 통화가 필요했다. 근데 당시에. 핸드폰이 자기들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보좌관들하고 갔을 때 저는 앞에 쭉 나가고 보좌관들이 여기 이렇게 전화하니까 안 돼요. 전화가. 그래서 안 되는 지역을 처음부터 안 게 아니라 가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무전 내용을 숨겨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내용도 있으면 나중에 밝혀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파이스 끝나고 나서 위치 추적 장치가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임 과장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정원 입장에서는. 자기들 그냥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본인이 자살하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부인이 신고해서 찾아낸 걸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실제 국정원은 그 직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쇼였던 거죠, 쇼. 위치 추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또 하나는 마티즈를 즉시 폐차합니다. 다음날. 사망신고 아직 안 했는데 폐차부터 해요. 마티즈가 남아있었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밝힐 수 있었을 텐데, 마티즈는 사망한 다음날 폐차됩니다. 사망한 다음날 폐차된 거는 JTBC가 특종으로 잡아냈는데, 국정원 직원이 와가지고 폐차를 의뢰해요. 폐차한 업체는 국정원 거래처였고, 그리고 이제 그 국정원 직원이 와가지고 매부라고 하면서 뻥치면서 했다는 거. 뉴스가 포탈에 특종이 나면 올라오죠, 기사가 바로바로. 혹은 생중계 칸도 있고. 요 기사는 안 나옵니다. 그때. 그렇게 포탈에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런 댓글이 달려있어. 왜 이게 댓글이 하나도 없냐, 묻혀있냐? 기사를 찾을 수가 없어. 이 기사는 숨겼어요, 그때 당시에. 그 기사가 보도되는 건 막을 수 없었는데 포탈로 퍼지는 건 막았어요. 기사를 숨겨버렸어요, 그때 당시 이 기사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좌석 변경됐다는 게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GPS 값이 변경됐다는 얘기도 한번 나옵니다. 소방도 10시 17분에 위치 추적을 했으면 길어봤자 20분이면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시 37분이면 도착해야 되는데 11시 30분에 도착합니다. 1시간 늦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GPS 값이 변경됐다. 다시 말해서 산 77번지로 치고 갔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사망 지점은 화산이 34번지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외길로 연결돼가지고 화산이 34번지든 산 77번지든 그냥 치면 가는 거예요. 둘 중에 아무 데나 가면. 근데 이것 때문에 혼선이 있었다고 하면서 결국은 위치 추적한 다음에 1시간 20분 만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차량 발견 시간 30분인데 27분 후에 차 발견 즉시 CC 나와야 되는데 27분에 CC 발견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고, 용인소방서가 아닌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출동을 했다. 이것도 이례적이고, 그 관할에서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는 소방은 40대 남성이거든요. 예. 성명미상의 남성인데 신고는 40대 성명미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기도 재난본부에서 올 필요가 없는데 동네에서 가면 되는데 재난본부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5km 떨어진 파출 신고했고, 진입 초기 28분 동안에 CCTV가 없다. 제가 고민 들었던 건 저겁니다. 시체 강직 문제인데요. 시체 강직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임 과장이 거기서 죽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은 어느 시간 이후에 시체가 굳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사후 강직. 사후 강직이 되는데
사후 강직 이후에 이제 시체 강직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썼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거의 법의학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온도에 따라서 있지만, 근데 너무 여기서 사망 시간과 발견 시간 사이에 너무 이게 좁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 섞어보면은, 다른 곳에서 만약에 임 과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옮겼을까? 여기로. 당시 사망 추정 시간 2시간 전이라고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전에 사망했을 것 같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밝은 날에 시체를 일반 차로 옮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간덩어리가 붙지 않는 한 사실 힘들다고요? 그렇죠.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앰뷸런스 아니에요? 그렇죠. 자, 더 놀라운 것은 화산리 버스 정류장이 차가 돌아다니는 2차선이고 거기서 산길로 올라가서 한 1km 정도 가야 그 마티즈 차량 발견된 지점인데 진입을 합니다. 이제 마티즈 차량 있는 대로 마티즈 차량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역으로 전 28분 폐쇄로 동영상이 면도칼로 잘라진 것처럼 사라집니다. 이건 우리 파파이산 이후에 우리 국회에서 따졌을 때 나온 일입니다. 27분이 없다잖아요.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나서 초기에 27분 CCTV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에 JTBC 특종을 한 것이 뭐냐면 임 과장이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중단하다가 끝난 것이 사망 당일 7월 18일 1시 30 몇 분이에요. 23분. 새벽. 23분인가요? 예. 자, 그러면 그때 그리고 이 문자를 다 보내요. 자, 그리고 마티즈는 6시 23분에 마지막으로 찍혀요. 그러면 이게 불과 몇 시간이냐면 5시간이에요. 핸드폰을 문자를 보내다가 안 보낸 시간과 마티즈 차량이 발견된 게 6시 23분이거든요. CCTV 찍힌 게. 예. 그렇죠. 예. 그럼 5시간 차이거든요. 문자 보내려고 하는 거하고 네. 마티즈 마지막 발견된 거하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사망을 했다라고 그 소방이 확인한 것은 11시 30분부터 그로부터 한 25, 6분 후예요. 그러면 그때 죽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사후 강직이 나타났으면 11시 반 적어도 몇 시간 전, 서너 시간 전. 그게 그런데 6시 23분 경이라는 거예요. 부친이 확인한 몸에 난 상처, 그리고 이동한 CCTV에 찍힌 걸 봤을 때 다른 작전팀이 이미 도착해 있어갖고 임 과장을 설득 겸 압박을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사망하게 됐거나, 이제 만약에 자살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게 의원님의 그 시간대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다른 거면은 사후강직을 좀 넓게 보면은 오히려 그 장소 자체는 트릭이다. 앞쪽에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후강직이 너무 범위가 넓어갖고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지금 드는 거고요. 아까 또 지금 두 가지가 걸리는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걸리면 CCTV랑 이제 현대카드로 확인했던 3,480원짜리로 카드로 긁은 마트에서 산 부분이 또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지금 제 가설에는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봤더니 이제 첫 번째 도착한 소방장의 지문은 없고 두 번째 도착한 소방장의 지문만 있더라. 소방이 진출해서 처음에 마티즈 차량 문을 연 사람은 신모 소방장이고 두 번째 문을 연 사람은 권모 소방장인데 첫 번째 문 연 사람 지문은 없습니다. 두 번째 문 연 권모 소방장 지문만 있습니다. 그리고 식별이 가능한 게 권모 소방장이고요. 또 임 과장 지문입니다. 2개예요. 나머지 확인되지 않는 쪽지문이 17개가 있어요. 자, 쪽지문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 기억나십니까? 태완이법 2부에 그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져서 쪽지문으로 범인을 잡았다. 한 일주일 전 뉴스가 나오죠. 쪽지문이 17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수사하지 않습니다. 유서도 이상했어요. 유서 보세요.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살하지 말아야지. 유서에는 자살의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사찰한 적도 없고 그런데 자살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임 과장은 삭제 권한이 없어요. 4급 이하는 삭제 권한이 없다. 나중에 또 보도된 내용이고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질린 실수였습니다. 사오고 운용한 전체가 자기 단독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고 간 거거든요. JTBC에서 어제 특종이 뭐냐면 그저께 특종이 뭐냐면 네가 승진하는데
이거 사오고 구매하고 한 것이 승진의 고과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네가 써 넣어라 하고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실제 또 김병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죠. 4급 직원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정결 권한이 없다. 이거는 국정원 인사과에 계셨던 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와서 혼자 일을 저질렀고 문제가 돼서 삭제했다. 이게 당시에 발표였거든, 국정원에. 다 뻥인 거죠. 그리고 유서꽃이 감사합니다예요. 자기가 죽는데 뭐가 감사해요. 유서들이 쭉 나가다가 잘 보세요. 다 칸이 이렇게 딱 맞는데 여기 칸만 칸이 틀려져요, 이렇게. 그리고 꺽쇠가 들어갑니다. 국정원이 하다가 꺽쇠 직원이. 이거를 이 칸대로 썼어봐요. 저줄이 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요 앞줄 선대로 썼어봐요. 이 꺽쇠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에 꺽쇠 넣어서 이 단어를 삽입할 줄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알고 미리 칸을 위로 올립니까? 이거는 누가 써준 걸 보고 쓴 거예요. 그래도 요 부분을 요렇게 꺽쇠로 쳐냈으니까 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로 올린 거예요, 글을 쓰게. 국자를 쓸 때는 직원을 꺽쇠로 넣을 걸 몰라야 되는 거야, 자기는. 다른 데는 줄이 다 맞는데 여기만 이렇게 삑 올라가요, 이렇게. 일찍이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어떤 의혹을 제기했냐면 이건 유서라기보다는 혹시 국정원에서 쓴 자술서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유서로 둔갑한 것은 아닐까라고 첫 장이. 제가 의혹을 제기한 바 예,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의원님 말씀이 맞습. 뒤쪽은 가족에 대한 건데 그렇죠. 여기까지는 의원님 말씀. 저도 이게 자술서나 아니면 무엇인가 네. 라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데 딸에게 사랑한다 하트 3개 막 그리고 지금 자살할 아버지예요. 하트를 3개 그려놨어요. 써준 거다. 누가. 그리고 본인이 진짜로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세요. 아마 자살로 위장하거나 혹은 자살을 시도하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그 앞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권모과정사. 예, 권모 과장이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국정원이 사건. 그 사건인데 그 조작을 했던 권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이 번개탄 놓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발견되어가지고 병원에서 살아나가지고 멀쩡하게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 모델대로 하자고 설득한 게 아니었을까. 그때 기소를 피했죠. 그래서 네. 예. 그리고 현장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데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 돌을 받쳐놨다고. 이따시만한 돌을 받쳐놨어요. 여기다가 자살하려는 사람이. 여기도 보이죠, 돌. 임 과장이 고인 게 아니고 그렇죠. 막 뭐 하려다가 차가 미끄러지면 어떡할까? 풀이 그래서 미끄럽습니다. 왜냐면 밀립니다. 자중이 낮아갖고 네. 이 마티즈는 밀립니다. 그래서 차가 사실은 자살하기 위해서 갔다가 혼자. 그러면 자기가 자살할 거잖아요. 그럼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고 자살하면 끝인데 마티즈 뒤에 돌을 막 기어놨거든.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무슨 작업을 하다가 차가 흔들렸거나 밀려서 내려갔거나 미끌려서 자기가 금방 죽을 건데 거기다 돌을 왜 고요. 자, 앞뒤가 조금씩 맞춰서 가죠, 더.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차가 CCTV 요 삼거리를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바로 직전 건물에 CCTV 한 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요, 차가. 근데 다시 돌아와요. 둘 중에 하나죠. 여기를 몰라. 어딘지 모르는 데가 자살하는 게 말이 돼요?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어딘지 모르면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 차가 지나갔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거나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방대가 화산리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국정원 직원이 반바지 차림으로 왔잖아요. 거기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자, 그 바로 앞인데.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죠. 발견됐는데 이렇게 범퍼 가드가 있고 번호판은 녹색이었는데 당시 공개됐던 CCTV를 보면 범퍼 가드가 안 보인다. 그리고 하얀색 아니냐. 뭐 한참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 해상도 문제다. 뭐 이러면서 왜냐면 아무리 확대해봐도 범퍼 가드 안 보이거든. 당시 확대해서 찍어도 이게 진짜 해상도 문제야?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똑같은 차종으로 실험도 해요. 여기가 이게 CCTV 위치예요.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고 녹색이고 이게 마침 고맙게도 왜 고맙다고 하냐면 당시 경찰에 실험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하도 논란이 됐으니까요. 이 가짜다 뭐 차가 바뀌었다 뭐 이게 오리지널 CCTV에
녹색이고요. 이게 경찰이 내놓은 실험 CCTV의 녹색이에요. 살짝 조정했네. 색깔을 날렸잖아. 네, 너 날렸네. 녹색을. 이게 이제 녹색으로 차량을 보냈는데도 하얀색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 CCTV로는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건데 이게 아마도 처음에는 녹색으로 보였나 봐. 경찰 실험에서도. 그러니까 이 색깔을 날리니까 같은 녹색이 날아간 거야, 이게.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화질이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거든요. 원래 CCTV에서는. 여기를 하도 색깔을 날려가지고 경찰이 실험 동영상이라고 내놓은 건 하얀색으로 보여요. 차선도. 색상이 날아갔어요. 보세요. 원본에는 범퍼가 안 보여요. 보이잖아. 검은 거. 화질이 나빠도 뭐 있잖아, 여기에. 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세히 안 보여도. 그래서 이 실험으로도 해명이 안 됐다고 보는데 해명이 됐다고 넘어갔어요, 당시에. 넘어갔고. 자, 여기서 그럼 마지막으로 가설 정도 얘기해보고. 교수님도 이 사건을 계속 보면서 본인만의 가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확실히 자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문자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직속상관이 조금만 버티면 우리 이긴다. 그렇죠. 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 문자 보냈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팀 전체가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팀 전체가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조금만 우리 같이 좀 해보자 라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뚜렷하게 임 과장만 죽을 이유는 없죠. 죽으면 다 같이 죽어야죠. 그 팀 자체가. 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서 바로 4시간, 5시간 위에 자살을 했다고 하는 거는 감정 연결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감정 연결이 안 된다. 네,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도 그렇고, 아까 그 유서상에도 절대 감정 연결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뭐 다른 부분에서 임 과장이 죽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조용히 처리를 해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고민했던 부분은 어디서 임 과장이 돌아가셨는가가 저한테 가장 고민이었고요. 그러니까 저 발견된 장소에서 사실은 사망했느냐,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사망을 옮겼느냐, 예, 예. 뭐 그런 가설. 예. 근데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있겠죠. 다른 데서 자살했고 네. 자살한 거를 갖다 놨다고 해도 그건 더 이상한 건데 네. 저 자체만으로 현장 상황, 정황 상황, 유서 상황만 봐서는 저는 자살일 가능성이 자, 근데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임 과장 아버지의 진술이 맞다면 얼굴에 상처 투성이고 뭐 뼈까지 상했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6시 23분에 찍힌 마티즈 차량에 임 과장이 있었다면, 운전했다면 그러면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6시 23분 이후에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이렇게 상처 투성인 상태에서 마트에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그때는 폭행을 안 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6시 23분 이후에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발견된 최초로 지금 소방이 보고한 것은 11시 30분부터 그 경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1시 30분부터 6시 23분 사이에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후강직이라는 말도 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상한 거죠. 이게 막 두 가지가 막 모순되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저를 괴롭히는 게 그겁니다. 이게 사후강직과 이 사망 시간 자체가 안 맞아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약간의 그 좀 서늘한 형태의 있어야지만이 이게 이제 완충될 수 있는 시간의 완충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갔고요. 근데 지금 5시간 정도에서나 보이는 사후강직이라면 생각해 보시면 발견한 시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6시 때잖아요. 발견한 시간이 11시니까. 그러면 6시 때에 사망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차량으로 움직이는 시간대란 말이죠. 거의. 그러면 도착 즉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두드려 맞아? 언제 유서를 쓰고. 언제 유서를 쓰고? 저는 그래서 차량이 2개다. 그 미리 가 있던 차량이 하나 있고, 이 차량은 사실은 6시 때, 그러니까 6시 때에 임 과장이 운전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 전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은 2대고
사망은 거기서 한 게 아니라 딴 데서 했고 옮겨놨을 수도 있고, 여하간 이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거의 자살을 시도할 만큼 내가 진정성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로 설득을 했을 텐데, 그게 나중에는 뭐 잘 안 돼가지고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러다 사망하고 막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의혹이 국정원 적폐청산 그 13개 리스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명명백백하게 저희가 의혹 제기하는 게 결과를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저희는 지금 의혹을 이렇게 제기하는 그 메일 속에도 나와요. 이게 거론이 안 돼서 다시 한번 거론해 둡니다. 뭐 한국에 쓰이고 있다. 그리고 나라텍이 이상하다. 그때 얘기했었는데, 나라텍은 이 제품을 들여온 중개상입니다. 중개상인데 이것도 역시 그쪽 내부 메일, 이 국정원과 미팅을 한 후에 주고받은 내부 메일이 일부 공개된 거예요. 보면 커미션을 보통 15% 20% 주는데 나라텍한테는 33%를 주라고 합의를 했다.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중개상이 마진폭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제품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국정원은 손해잖아. 근데 국정원하고 미팅했는데 이거를 용인했단 거예요. 33%. 국정원한테 불리해지는 건데 왜 국정원이 중간상의 커미션을 챙겨줍니까? 높게? 그러니까 나라텍이 수상하다. 이거 실제 회사가 아니라 뭐랄까 프론트 회사, 예? 위장 회사 아니냐? 자,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변부 이야기지만 딴 데서는 안 다루잖아요. 우리는 2년 전에 다뤄놨거든. 다시 리마인드 합니다. 자살. 이상한 좀 보죠. 신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고가 되게 이상해요. 신고 시간이 1차 10시 16분. 용인 동부서 파출소에 가서 집에서 5km 떨어져 있는 곳에 하죠. 임 과장은 보통 8시 이전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보통 7시 45분에서 50분경에 국정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감찰 중이었습니다. 근데 감찰을 받던 도중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8시 40분경에 임 과장은 국정원 제3차장 소속입니다. 국정원 제3차장이 8시 40분경에 국정원 부하한테 오더를 내립니다. 119로 신고하라고 해라. 이런 일이 있으면 112에 신고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우수한 얘기들 우리가 해왔지만 또 하나의 이거 누가 통제하는구만 하는 정황 중에 하나고 그냥 쳐보면 안 나옵니다. 당시 실제 해본 거 캡처한 거고요. 당시 기준으로 사건이 막 난리 났을 때 또 다른 프로그램도 사용했어. 이것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감찰 프로그램으로 이건 뭐냐면 이때 사건이 어떻게 불거진 거냐면 해커들이 이 해킹팀 회사를 해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킹팀 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메일 서버니 뭐니 통째로 다 인터넷에 올려버렸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국정원 팀을 만난 다음에 내부 메일로 논의됐던 내용을 쓴 거예요. 뭐냐면 우리 경쟁자들 제품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다. 그게 핀피셔, NSO 그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핀피셔라는 회사의 제품도 해킹을 당했어요. 그 전해에. 그때 해킹해서 뿌려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느냐 통계치 또 자료를 뿌렸거든요. 그때 한국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 해킹 프로그램도 국내에 쓰고 있다는 거지. 국정원이. 그리고 당시에 시티즌 랩이라고 민간에서 하는 그 랩이 있어요. 그 랩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사찰에 쓰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낸다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장비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요. 근데 이런 장비가 어디서 쓰이냐 쭉 해가지고 한국에서 쓰죠. 이 장비는 원래는 트래픽 관리용인데 이거를 사찰용으로 쓴대요. 근데 이때 동시에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해킹팀 프로그램만 이제 문제가 됐지만 실제 그 메일을 자세히 읽어보면 국정원은 다른 해킹 프로그램과 장비를 쓰고 있다는 내용들이 초기 상태라고 보여지지만은 방송에 계속 나온 거를 유심히 보시면은 여러분도 느끼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마티즈 앞유리가 약간의 두 번의 타격이 있습니다.
전면을 보면은. 깨져 있나요? 예, 아니 깨진 게 뭐냐면은 앞유리가 타격이 2개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구조대가 갔어요. 근데 안에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유리를 깨서 안을 뭐 구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뒷자리에 있으면 앞유리를 깨요. 앞자리에 있으면 뒷유리를 깨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변사현장이기 때문에 시신이나 그리고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2년 전에 다 파파에서 한 얘기인데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하자면 이건 앞으로 다른 매체에서 안 다룰 것 같아서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해킹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탈리아에서 산 거죠. 근데 이 회사 최대 주주가 미국 대사였어요. 굉장히 이상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주목했었는데 그 이후의 연관성은 몰라요. 하여튼 미국 대사예요. 제가 조사한 바에 하면. 주 이탈리아 미국 대사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주 이탈리아 미국 대사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예요. 뭔가 이 미국 첩보기관하고도 연결이 됐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냄새가 난다. 이것도 주목해서 볼 내용이다. 그 다음에 당시에 포탈의 네이버에서는 해킹팀을 치잖아요. 그럼 유령 해킹팀이 떴어요. 연관 검색어를 안 떴다고요. 네이버에서는 끝까지 이 사건이 흐지부지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떴어야 되거든요. 해킹팀을 치면 국정원 해킹팀, 아이폰 해킹팀, 김원준 해킹팀 이게 정상이거든요. 사람들 이러는 거 치고 있으니까. 당시에 파파이스 이걸 다뤘으니까 이런 검색어도 있었겠죠. 그래서 네이버 관련 여차저차해서 어쨌든 임 과장 부인은 자기 집 아파트 정문에서 100m도 안 떨어진 눈으로 보여요. 바로 용인의 동부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지 않고 5km를 운전을 해서 동백 소방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전화도 아니에요. 방문 신고를 했어요. 동백파출소 소방대원들이 이거는 옆에 경찰파출소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옆에 건물에 있는 경찰파출소에 가서 경찰에도 신고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취소하고 막 그러지만. 취소를 하는데 자기가 남편이 갈 만한데 한번 가보려고요. 이렇게 하고 취소했어요. 다시 신고를 합니다. 취소를 했는데 접수가 안 된 것 같다. 접수가 안 된 것 같다고 다시 전화해서 다시 취소해달라고 전화를 해요. 여기서 이상한 점은 취소가 안 된지를 어떻게 알죠? 경찰 내부에서는 알 일을. 근데 취소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 오차 내용은 이렇습니다. 취소했는데 아직 경찰분은 접수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 112에 해달라고 해서요. 취소를 했는데 접수가 안 됐다는 건가요? 네, 그럼 취소하신다는 얘기죠? 네네, 취소해요. 이렇게. 11시 51분에 다시 신고를 하죠. 자, 근데 요때는 소방이 현장에 도착한 20분 후입니다. 이미 발견했어요, 이때는. 11시 27분, 8분에 도착을 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소방은 발견한 상태에서 부인은 다시 112에 취소했다가 다시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신고한 녹취록 이제 풀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사실은 국정원이 신고하라고 했어요. 국정원에서 부부싸움에서 가출한 걸로 신고를 해라. 그러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라. 실종 사실 부부싸움으로 하고 위치 추적 요청해야 한다. 8시 반인가 8시 몇 분쯤에 국정원에서 소방서에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8시 40분에 3차장이 오다예요, 그게. 119로 신고해라고. 우리는 그때 이게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밝혀진 걸 보니 119로 신고하라고 한 겁니다. 나중에 파파이스 이후에 밝혀진 건데요. 그렇죠. 제가 이 몰랐어요. 의혹을 제기하니까 경찰은 어떻게 해명을 했었냐면 딸이 동백 소방파출소 근처에 미술학원이 있어서 데려다 주는 김에 신고한 거다. 이렇게 경찰은 해명했죠. 처음에 119라고 신고하라고 해서 119로 갔다가 119에서 아니 그런 거는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니까 그 옆에 있던 파출소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파출소에 신고된 거예요. 그런데 취소하라고 했더니 파출소 신고하면 안 되지 라고 했겠죠. 아마도 국정원에서. 취소를 한 거예요 다시. 그런데 부인은 그걸 모르지만 국정원은 알 거 아니에요. 경찰이 지금 신고된 상태를 그거 빨리 취소해. 다시 전화해서 다시 신고한 거죠. 일은 그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찾고 나서 찾았어 이미 다. 소방서에서 출동해가지고 찾고 나서 경찰에 그때서야 신고하라고 다시 연락을 재신고를 한 거죠. 전후 사정이 맞아야 되니까 어쨌든 신고한 것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파파이스 할 때는. 소방은 11시 반에 도착했고 경찰은 12시 55분에 도착했는데 경찰이 늦장 출동을 한 이유를 제가 안행하면서 물었어요. 경찰청장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소방하고 8차례 통화를 했다. 아, 거기 어디라고? 아, 여기입니다. 여기 아닌데? 아, 거기 말고요. 옆으로요. 이렇게 해서 8번을 통화하면서 혼선을 빚어서 늦어서 소방보다 1시간 25분 늦게 출동을 한 거예요. 12시 55분에 결국은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걸 발견하면 안 됐던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경찰이 발견하면은 변사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과학수사팀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학수사팀이 출동해서 현장을 확보하게 되면은 시신을